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 지배력을 확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주 기술이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인류의 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우주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달에 다시 보낸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는 달 표면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미국 인력의 주둔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시제품을 시연하도록 지시하며 우주 공간에서의 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주 공간 내 핵무기 배치를 포함하여 저궤도부터 달 궤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2028년까지 미국 우주시장에 최소 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우주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 통로를 확보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혁이 단행됩니다. 기술적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달 표면에서 작동 가능한 원자로를 배치하는 등 우주 핵전력 활용을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통합적인 이행을 위해 60일 이내에 우주 핵전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와 항공우주국은 기존의 우주 획득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여 민간 솔루션을 최우선으로 도입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구조적 개혁에 착수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180일 이내에 저궤도부터 달 궤도까지의 안보를 책임질 우주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보국장과 협력하여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필요한 기술 및 공급망의 격차를 분석하고 가용 예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90일 안에 제출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와 MIT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포르투갈 국적의 48세 남성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비던스 경찰은 현지 시각 목요일 저녁 뉴햄프셔주 세일럼의 한 창고에서 네베스 발렌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브라운 대학교에서 학생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뒤 며칠 후 매사추세츠주에서 MIT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네베스 발렌테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나 2003년 휴학 후 최종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크리스티나 팩슨 총장은 용의자가 과거 학생 시절 사건이 발생한 바루스 앤 홀리 건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르투갈 현지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2000년 리스본 기술대학교에서 감시직 근무 중 해고된 이력이 있으며 이 학교는 피격된 로레이로 교수가 졸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연방수사국과 검찰은 목요일 밤 9시경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용의자 연관 창고를 급습하였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그를 발견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엘라베마 출신의 엘라 쿡과 버지니아 출신의 무함마드 우무르조코프 등 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 6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용의자가 5피트 8인치의 체구에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SNS에 유포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의 리아 폴리 검사는 네베스 발렌테를 로레이로 교수 살해 사건의 단독 용의자로 지목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비던스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장에서 회수된 총기와 유류품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브라운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수사당국은 이번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브라운 대학교와 MIT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다문화 비자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놈 장관은 현지 시각 목요일 저녁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용의자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가 지난 2017년 비자 추첨제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 비자 발급 절차를 즉시 중단하도록 이민국에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프로그램은 매년 이민율이 낮은 국가의 신청자 5천만 명 이상 중 5만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첫 번째 임기 당시에도 뉴욕 트럭 테러 사건 직후 이 제도가 안보에 취약하고 실력 중심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포르투갈 국적의 네베스 발렌테는 비자 추첨으로 입국하기 훨씬 전인 2000년에도 이미 학생 비자를 통해 브라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2001년 휴학을 선택했으며 이후 2년 뒤인 2003년에 공식적으로 자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용의자의 마지막 거주지가 마이애미였던 사실을 파악하고 입국 이후 행적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이유로 한 차례 중단되었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비자 제도가 의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무부와 협력하여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번 중단 조치와 더불어 기존 다문화 비자 취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향후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을 담은 세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공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교체 사업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으로부터 보잉 7478 기체 2대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이번 도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억 달러 규모이며 해당 기체들은 승무원 교육과 정비 부품 확보를 위한 예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전용기 사업은 보잉이 주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첫 번째 기체의 인도 시점이 2028년 중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전용기인 보잉 747-200 기종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새롭게 도입될 747-8I 기종으로 기체 특성이 완전히 달라 새로운 훈련 및 유지보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입니다. 미 공군은 747-8I 기종에 대한 독자적인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루프트한자로부터 사들인 첫 번째 기체를 내년 초에 우선 인도받고 두 번째 기체는 2026년 말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잉이 지난 2023년 1월을 끝으로 747 기종의 생산 라인을 공식 폐쇄함에 따라 군 당국은 전용기 운용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체를 중고 시장에서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미 공군은 파산한 러시아 트랜스아이로 항공이 주문했던 747-8I 기체 2대를 개조하여 차세대 에어포스1으로 제작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교체 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을 지적하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럭셔리 747 항공기를 임시 전용기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카타르 기증 기체를 군용 사양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엘사메리스가 담당하게 되며 여기에는 약 4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군 관계자는 임시 전용기 개조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센티널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용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루프트한자 기체 매입과 카타르 기증 기체 개조를 병행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임기 내 전용기 운용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루프트한자에서 구입한 첫 번째 기체는 내년 1분기 내에 미 공군에 공식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아마존이 자사 원격 근무직에 지원하여 취업을 시도하던 북한 국적의 사기 인력 1,800여 명을 적발해 차단했습니다. 아마존의 스티브 슈미트 최고보안 책임자는 현지 시간 18일 북한과 연계된 구직 신청이
올해 매 분기마다 27%씩 급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혹은 도용한 신분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AI 기술을 동원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교하게 꾸며낸 뒤 화상 면접에서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사용하며 미기술 기업들에 침투해왔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인력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북한 정권으로 송금하며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분석합니다. 아마존의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이 이미 이러한 북한의 위장 취업 범죄에 노출되어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범죄 조직은 단순히 급여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핵심 소스코드와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비버테일이라 불리는 최신 악성 코드를 유포하며 윈도우와 맥 등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지갑 정보와 키보드 입력 내용을 실시간으로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128개에 달하는 은폐 계층을 활용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개발자의 링크드인 계정을 탈취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현지에 노트북을 설치해두고 원격 제어를 돕는 이른바 노트북 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거주지가 미국인 것처럼 위치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아마존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지리적 불일치를 분석하는 AI 스크리닝 모델을 도입하고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가 IT 분야를 넘어 금융과 의료, 행정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함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의 보안 경계령은 더욱 강화되는 국면입니다. 아마존 보안팀은 구직자의 키보드 입력 지연 시간과 전화번호 형식, 학위 대조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필터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 위성 중 하나가 궤도상에서 폭발하며 파편들을 남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닌 위성 내부의 추진 탱크 분출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타링크 측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위성의 궤도축이 약 4km 급격히 하락했으며 저속으로 이동하는 파편들이 일부 방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궤도 추적업체인 네오랩스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이 아닌 위성 내부의 에너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 우주군과 협력하여 방출된 물체의 잔해들을 정밀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당 위성은 선체의 대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회전하며 낙하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완전히 소멸될 예정입니다. 사고 위성의 비행 궤도가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 형성되어 있어 우주정거장 시설이나 상주 대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이번 폭발은 지난주 스타링크 위성이 중국 CAS 스페이스의 위성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마이클 니콜스 스타링크 부사장은 위성 운영사 간의 위치 정보 공유가 부족할 때 우주 공간에서 위험한 근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약 9,300개의 활성 위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동 위성의 6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올해에만 121회의 로켓 발사를 통해 3,000기 이상의 위성이 새로 배치됐으며 이는 사흘에 한 번꼴로 새로운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결과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구체적인 파편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지속하며 후속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